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9월 25일 넥스트 윅 다음 주 시황이나 전망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반등을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 빨갛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2주 안에 급등을 통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급등만 나오면 불안하고요. 급등 이후에 추세가 조금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바닥 따지기가 진행될 것 같고 이 구간이 302나 300에서 305 사이가 10 월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일단은 전체적인 위험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신 이유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시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인제 중요해지는 장세로 들어올 겁니다. 어떤 실적이냐면 3-4 분기 실적이 아니에요. 3-4 분기 실적이 아니라 4-4 분기 예측 실적입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무너지는 실적이 나오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시총 상위 종목은 좋을 거고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겠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거는 1 번으로서 계속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이게 11 월까지 연간 고리가 있기 때문에 11월 날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결국에는 지난 6 월처럼 랠리는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5가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300 한 10 언저리만 넘어가도 오케이다. 왜냐면 지난주 주말에 금요일 날 290 까지 떨어졌어요. 292.5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하기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하고 다음 주 주봉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이따 기술적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잡힌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리세션만 남았습니다. 리세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리세션이 오면은 지금 121선이 있는데 이거 깨고 들어가서 꼬리를 달 거예요. 이거는 반대 매매와 투매가 같이 나오는 투매는 나오는 이유가 반대 매매 때문입니다. 상방 베팅을 했고 신용 미수 쓴 경우 그다음에 선물 옵션으로 과도하게 들어간 경우 레버리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손절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손절 처리가 시장을 또 한 번 더 떨굴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세션은 그렇게 다가올 거고요. 이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2020년 5 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락 파동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리세션이 나오는 시점은 제 느낌상 내년 상반기입니다. 지금은 내년 상반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최소한 내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5번 이걸로 옵니다. 한계 기업들, 한계 가정,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 연달아서 위험해지는 거. 카드 리볼빙 때문에 카드가 힘들어지고 저축은행들도 이게 여대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대출하고 예금하고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이 안 맞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협동조합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가 계속 작용하고 있고 이번에 CDS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흔들거리겠죠. 그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가계부채로 힘들어서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앞에 무너질 나라가 한 20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진국 기준입니다. 개도국 기준으로 20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우리나라 CDS가 33에서 50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원달러 환율 방어가 돼야 됩니다. 이게 환율이나 그다음에 경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뚝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래서 뚝이라는 게 연결되는 건 뭐냐면 뚝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쫙 쏠려가죠. 이게 갭 그러니까 돌파 매매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질 때 도파 매매 두 개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 밑에 뚝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뚝 깨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퍼지는지 확인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확인할 끄트머리에 저는 기준이 그래요. 290 언저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290을 지지받는 거 보고 2-3일 이후에 아마 추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주의를 하고 1일 시향에 올려 드릴 테니까 1일 시향에 시황 분석하는 거 있죠? 거기다 올려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 올려 드리죠. 그다음에 러시아 전술핵 확전, 확전이 인제 중요한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인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번에 동원한 병력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 전술핵이 나오면은 무조건 100% 여기가 안 좋아질 거고요. 안 일어나더라도 이 확전에서 패배가 일어나서
강화 비슷하게 된다면 또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튼 모든 책임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와 중국이 약간의 등을 돌리는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브로 이제 중국 부동산 왜냐하면 대책이 나오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악재가 터져 버리면 그냥 쭉쭉 밀릴 거고요. 밑에는 요거는 악재가 터진 상태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 진단은 이 정도로 보시고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다음 뭐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325를 가면은 좀 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좀 더 줄여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준으로는 2,600을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체크해 드리고 넥스트 윅에서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리뷰입니다. 다음 주는 마이크론 실적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랑 연결돼요. SK 하이닉스 실적이랑 다음 분기 어떻게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얘 안 좋게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떨어질 수 있는데 다음 분기도 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PC 물가 지수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 지수도 전월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똑같이 연결되겠죠.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면야 그나마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높은 수치가 나오면 금리 인상의 빌미가 되고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 해야만 한계 기업들이 부도가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도 PMI나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야만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 초에 반등이 조금 나와도 괜찮은 주예요. 그러나 여기 물가지수 나오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한 번 더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면 290인데 한 번 더 휘청거리면 285를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대 멤버 여기서 터질 겁니다. 왜냐면 300일 때 저처럼 저도 300일 때 한 번 잡았는데 여기서 손절 라인으로 세게 들고 가는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물 지수 기술적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인데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 아쉽게도 코스피가 여기서 양봉 이 구간하고 비슷하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랑 비슷하긴 해요. 이 빨간색 양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빨간색 양봉은 안 나오더라도 꼬리만 달고 요 정도 올라가 주면 다음 10 10월이죠. 10월에 양봉 만들면서 요거를 올려버릴 수 있어요. 2,600 요 정도까지. 2,60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2,500 정도까지 올려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지 않을까. 거의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에 가깝다. 다음에 오더라도 랠리가 조금 신통찮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인제는 30에서 현금 보유를 30에서 50 정도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흑자 전환될 거, 지속 가능할 거, 배당이 지속될 것 같은 종목들은 손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자가 확대될 것 같은 종목들은 인제는 비중을 쪼끔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센 반등은 한 1-2 년간 안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구간 이후에 요걸 만들지 요걸 만들지인데 저는 요걸 만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금리 인상기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잘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 잘 버티면 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넘어가게 되고 여기가 요 구간이 이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까지는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최소한 2000 여기 100일선 있죠? 2200 2250 2250, 2220, 2230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나오는 거와 10월에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 Sell in May에서 11월 매수로 November buy죠. 그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전에 인제 이번 9월 다음 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분기 어 배당을 위한 배당 날일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면
그 구간에서 2-3% 먹고 빠지시면 되고 배당도 따로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분기 배당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제가 좀 전에 빨간색을 나눈 건 뭐냐면 여기 선을 닿더라도 빠른 시점에 다시 회복을 할 거다. 그러나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기회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편안한 이유는 심적으로는 편안한 이유는 이걸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엔 떨어진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폭을 다 뺄 수도 있어요. 빼버리면은 진짜 매수 기회가 맞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여기까지 최대 2,100 까지 이번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주야간 선업 보시면은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보시면 300 미니로 해서 딱 보시면은 이게 291 까지 291.34 까지 떨어졌죠.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로 봤을 때도 292.2 까지 떨어져서 거의 뭐 끝장날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이 열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야간에 살을 빼기 힘든데 뺐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야간에 빼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여기 정도까지 반등은 나왔어요. 요기 정도까지 반등은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갭 하락이지만 292 정도 갭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그때부터 인제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이거는 '좀 더 깨러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깨러 가면 결국에는 그거의 파급 효과로 반대 매매까지 나와서 결국엔 여기서 더 쉬었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못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면은 요 날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 거와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며칠 버티다가 또 내려가죠. 며칠 버티다 또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급등도 나오죠. 급등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올라오면은 익절을 하시는 거고 아직은 요게 지금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바닥을 다지기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여기도 이게 바닥이라고 또 여러 번 한 거고 밑으로 내려서 요 구간에서 한 4 번, 5번 정도 여기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하락이 있었거든요. 300 한번 테스트할 때 3번 테스트했습니다. 그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해 주면 돼요. 저는 290일 때 이걸 만들지 않을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이 구간에서의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끝자락에 사서 주식을 위에 올라왔을 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주간 한 2 주간 10월 달 만기 날까지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요 패턴으로 봤을 때는 290과 여기 있는 30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고 305가 온다면 혹시라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익절 가능한 종목이 발생했을 때는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진짜 좋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만 장기로 홀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달러 환율 보시면은 이제 40 원 야간에 1,422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인제 당국이 방어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요. 이게 환율을 방어를 할 때 여기서 구두 개입이 들어왔어야 돼요. 뚝이 막히는데 뚝 막는 척은 해야죠. 그러면은 그 물살에다가 그 힘을 가하는 내부자들이 있으면 '아 인제 안 맞고 도망가려.'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방어하는 기제를 안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1,400원 와서 막으려고 하면 좀 더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문제죠. 맨 처음부터 아예 좀 할 수 있을 때부터 팍 막아서 대응을 했으면 그래도 물이 차서 퍼지더라도 넘치더라도 어느 정도 막거나 넘치는 정도가 적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뭐 삽질한 게 영국에서 지금 삽질을 약간 했어요. 감세 정책을 지금 시점에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감세 정책 발표했죠. 감세 정책 자체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감세 정책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추경 같은 걸 못 하게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풀겠습니까? 돈을 풀어야만
돈을 푼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래도 정권이 쪼끔 그러니까 그 R&D나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감세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방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세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파운드화가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우리나라 달러 가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수랑도 연결되는데, 그 세수를 줄여 버리니까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같이 딱 연동되어 있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말간에 환율 대책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쪼끔은 방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이 환율 방어 대책을 좀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쪼끔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또 제로 금리라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했으면은 걔네들이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금리 인상도 안 하니까. 부채 비율이 200% 나라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70%안 되니까, 그 정부 기준입니다.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든 거죠. 이 두 가지예요. 다 두 개의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를 합쳐서 싸움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지만 막 좋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금리 인상을 막 못하니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깨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혹자들은 1,450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경기 침체 오면 600 원, 700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그 침체가 오기 전에 지금 인제 대응을 하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거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를 안 하죠. 근데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번 정부 안에. 근데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눈앞에 잘 안 보인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려올 거다. 그 내년쯤에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ETF는 추가 투자보다는 저는 지금 그래요. 계좌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셔 가지고 그 비대면 계좌를 이용해서 해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셔서 여러분의 비중이 결국에 얘가 15%뭐 10% 정도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경우에 한 2-3%를 새로운 계좌에 넣고 현금을 활용해서 그 본전 청산하는 전략을 계속 펼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인제 이익이 날 때마다 물려 있는 종목들 일부랑 같이 상계를 하면서 청산하고 현금 보유하고, 현금 보유하고, 현금 보유하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현금 보유 비율은 지금부터 인제 마지막 반등이라고 그냥 볼게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 반등이라고 하면 현금 보유 비율은 저는 이제 30%를 지금처럼 다시 300이 깨질 때는 30% 가진다, 그런 전략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상황은 계속 힘들어서 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갖고만 하시고요. 새로운 돈을 유입하지는 꼭 마시고, 있는 돈에서 현금 확보한 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는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더라도 투자금의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서 대응을 하세요. 대응을 하시고, 지금 시장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조금 하시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는 시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부터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리세션에 따른 주식 급락이 한번 터졌을 때가 가장 좋은 투자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아예 마음 먹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리세션이 터졌을 때는 곡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는 진짜 칼날처럼 떨어졌다가 송곳이 딱 만들어집니다. 앞핀처럼 만들어지거든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졌고 난 다음 달부터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